네. 미분양 200% 증가했다. 네. 여러분 거래량은 자연 발생인 거요. 네. 미분양 데이터는 자연 발생이 아니에요. 네. 공급을 해야 발생하는 게 미분양이. 그렇겠죠. 요거를 기억하세요. 전반적으로 정부가 예전처럼 어떤 뭐 규제책이라기보다는 네. 지금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거래가 너무 적은 건 맞잖아요. 그쵸. 지금 과거 없죠. 대비.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뭐 살아난다면 아까 뭐 잠깐 뭐 금리가 내려간다면 뭐 즉각적으로 반영되면 뭐 거래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다른 식의 어떤 거래가 늘어날 방법은 없나요? 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네. 감소하고도 중요한데 실제로 거래가 감소 네. 전년 대비 감소했다. 네. 그 집값이 떨어진 적은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떤 2번밖에 없고 네. 증가했다고 거래량이 막 증가한 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얼마가 증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커트라인 있잖아요. 수능의 커트라인처럼 음. 매직 넘버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전국 거래량이 60만 건이 되면은 네. 그 해에 집값이 3% 이상 오를 확률이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오를 확률도 70%예요. 네. 전년 동기 대비 20% 떨어졌네. 네. 30% 떨어졌네. 네. 이런 것들은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60만 건이 됐다. 네. 그럼 이거는 집값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상황이다. 혹은 55만 건에서 60만 건이 거래됐다. 네. 이거는 시도별로 차이가 나요. 어디 지역으로 오르고? 이게 상당히 네. 유의미한 데이터인가요? 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딱 대비해 보면 나오는 네네네.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회기식을 쓴 것도 거래량과 아니고. 가격 상승률 그걸 보면 되니까. 되는데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네. 한번 전국의 매매 거래량과 집값 변동률 해보세요. 거래가 감소했는데 오히려 상승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상승론자는 아니지만 네. 증감보다는 60만 건을 넘었을 때 3% 이상 늘 확률이 높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절대 수치를 안 보고 네. 작년 대비 몇 프로 늘었다 막 이것만 보잖아요. 작년 대비 거래량이 뭐 20% 늘었다, 10% 늘었다. 근데 그거는 크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고. 이미 숫자가 아니에요. 다 공개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60만 건이 넘으면 네. 어쨌든 대세 거의 상승이다. 대세 상승으로 네, 보고 네. 그러면 55만에서 60만이면은 지역별로 각자 시도별로. 도생하는 거고. 네네. 그 이하면요? 그 이하면 이제 알 수 없는 색인 거죠. 아. 아주 근데 떨어진 적은 한 번 정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시도별이 아니라 시군구별로. 예를 들면 수원시야. 수원시면은 네. 수원시가 뭐 다 좋은 게 아니라 뭐 영통구, 네. 뭐 권성구 네. 있잖아요. 장안구. 이 구별로도 들어가고 아주 지금 거래량이 8월까지 22만 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저는 거의 지금은 거의 확실하겠네요. 확실하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정말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다. 거래 심리가 살아나려면 밸류에이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대로 거래가 지금 되고 있어요. 되는 애들이 20년 초까지 회귀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만약에 거래가 중요한데 얘네들이 계속 여기서 거래가 돼. 네. 예를 들면 송도 네. 또 그런 경우도 좀 생겨나고 있고 네. 세종시도 그런 거래가 생겨나고 있어요. 네. 한 건, 두 건, 야, 더 안 떨어지네? 이런 부분들. 특히 대장두주, 네이버 뉴스에서 보는 아파트는 상당히 정말 1%예요. 그렇죠. 옛날 뭐 뭐 사실 마레프 그렇지 뭐. 네. 이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릴리버파크. 1,500세대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근데 그게 심리를 결국에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대장주들이 대장주. 결국에 어떻게 꺾이느냐 네. 이런 것들 가지고 심리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마레프나 뭐 이런 네. 단지들이 꺾였어. 네. 근데 가보면 매물이 없어.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막 공감하실 거예요. 떨어졌는데 전화해 보면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거래가 그 정도의 어떤 일정 수준, 뭐 21년 초든 네. 20년 초든 매물이 거래가 없고 거래가 근데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907건이라고 했는데 네. 이 거래 밸류에이션이 확정적으로 예를 들면 막 거래가 가격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게 거래는 아니고. 증가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계속 편차가 없이 불안하니까. 계속 그 정도에서 20년 초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여기가 바닥인갑다라는 그 느낌. 그런 느낌이 네. 있고 이제 금리가 이제 또 결정차 탈을 날리겠죠. 그것까지 이제 합쳐진다면 또 다시 뭐 그 지역 단지는 대세 상승은 앞으로 어려워요. 네. 너무나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네. 그 단지 그 지역에 대해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한두 건이면 되고 있구나. 네. 그러면 거래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디테일한 특정 작은 그렇죠. 지역들로 국소 지역. 세부로 움직이는 거고 거래량이 네. 많으면 이제 대세적으로 막 네. 가는 거고.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그 퍼센트에 의미 부여하지 말라는 게 사실 네. 미분양에서 네.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 서울 미분양
20% 증가했다, 뭐 50% 증가했다 보는데 뭐 200개가 뭐 이렇게 뭐 300개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수치가 사실은 지배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엄청 웃은 게 네. 미분양 200% 증가했다. 네. 여러분 거래량은 자연 발생인 거요. 네. 미분양 데이터는 자연 발생이 아니에요. 네. 공급을 해야 발생하는 게 미분양이에요. 그렇겠죠. 요거를 기억하세요. 미분양은 공급을 해야 발생하는 거예요. 네.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럼 미분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 시장이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공급이 성도에 많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미분양이 늘겠죠. 아니 공급이 3천 세대 됐는데 다 없어졌어요. 네. 저는 이것도 이상하다고 보여. 아파트가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어떻게 9억짜리를 한 번에 다 사지. 가 보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소진되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정말 중요한 미분양을 보는 프레임이고 그래서 증감이라는 건 참 웃기는 얘기예요. 공급 대비를 봐야죠. 네네. 공급이 있으면 증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소진되는 걸 봐야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코미디죠. 그러니까 단순히 미분양이 뭐 전년 대비 늘었다고 해서 시장이 꺾이는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공급이 있으니까 미분양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정말 안 좋다면 네. 공급이 많았는데 미분양이 쌓였어요. 네. 계속 그대로 있어. 이건 안 좋은 거죠. 미분양이 계속 가면. 그렇죠. 근데 공급이 있었는데 증가해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참. 그러면은 이 미분양도 절대 수치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2000년대,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 이제 미분양 엄청 많을 때 막 한 건설사가 막 10,000개씩 가지고 있을 때 부도 난다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미분양의 어떤 그 절대적인 수치가 넘어가면 이거 심각하다. 왜냐면 지어놨는데 안 팔리는 거니까. 그래서 미분양도 악성재고 증감이 아니라 절대 수치가 있는데 6만 원이에요. 6만 원. 전국 6만 원 정도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미분양이 6만 원을 넘어간다. 네. 공급 과잉이 대세야. 이제는 야 나만 도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6만 원 밑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만 원, 7만 원, 8만 원에서 6만 원 밑으로 갔다. 이제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하고 위축됐는데 드디어 이제 공급이 이제 공급 과잉에서 이제 적정 공급량으로 돌아섰다. 근데 3만 원, 4만 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갔다. 이거는 이제 공급 과잉이 시작됐다. 제대로 이제 공급이 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안 사는구나 사람들이. 네, 공급 과잉이라고 보는 그 임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6만 호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3만 호요. 3만 원. 그래서 요즘 문법으로 하면은 네. 작년에 13,000원이었어요. 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설사에서 만약에 한 번에 분양을 다 하면 좋을까요? 이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건 일은 아닙니다. 그럼 미분양이 적었다는 거는 공급을 또 못했다는 걸 수도 공급 있겠네요. 못했고 싸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안타까운 정말 내부 사정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아파트가 오래됐는데 이 정도인데 싸게 해서 분양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사실 분양가가 좀 옆에 있는 구축 대비 싸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2배가 됐어요. 13,000원 대비 32,000원. 그럼 엄청.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분양 수치는 상당히 낮은 편에 절반 속한다. 수준이다. 아니 그러면 그 절대적인 수치는 뭐 6만 호를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사실 지역으로 쪼개버리면 지역별로 절대 수치라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역마다 절대적인 수치가 있고 현재 지금 전체 32,000원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구하고 경북이에요. 대구는 8,000원, 경북은 이제 6,000원인데 뭐 두 곳 다 정말 역사적인 미분양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교를 해봐야 돼요. 2008년 12월에 전국 미분양이 16만 원이었어요. 16만 원. 그럼 뭐 난리 났었죠. 그때는 뭐 두 가지 패착이에요. 금리가 높았고 너무 대형 평을 많이 공급했어요. 비싸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구하고 경북의 45%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미분양이 별로 없는데 거기만 엄청 많은. 근데 과거에는 16만 원일 때는 경기가 한 10% 정도 가지고 있었고 충청권 10%. 다 있었군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세 하락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텐데 그거 여부를 판단하시려면 이게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전이 돼야죠. 쭉쭉쭉 전남도, 뭐 강원도도, 경기도도 막 증가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신축마저 힘든다? 이건 이제 어려운 시장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3만 호 정도인데 6만 호까지 가요. 근데 대구 경북만 계속 막 늘어요. 막 4만 원, 5만 원인데 대구 경북만 계속 늘고 다른 데는 막 계속 막 작은 수준이면
국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미 국지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네. 그렇긴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4만 원, 5만 원, 6만 원으로 가는데 보니까 대구나 여기는 어떻게 뭐 이 정도로 버티는데 다른 지역들에서 막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면서 늘어나면은 그게 무서운 거죠. 아, 이제 대세적으로 뭔가 꺾이는구나 그런 거를 본다는 거죠. 네, 그게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어떤 수치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거기에 국지적인 문제다라고 봐야죠. 왜냐면 서울은 아주 적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32,000호 중에서 수도권의 미분양은 다 합쳐서 5,000호예요. 5,000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감이 어떻게 하면 헬리오시티 아시죠? 헬리오시티가 9,500세 한 단지가 수도권의 미분양 합치면 그거에 한 반 정도 남아 있는 잠실의 아파트 한 단지 정도 됩니다.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위협적이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판단이죠. 그러면 이렇게 미분양이 적다라는 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부동산 정책이랑 여러분 교육 정책이랑은 되게 민감하고요. 어떤 결정의 후유증이 되게 오래갑니다. 근데 지금 더 힘든 게 뭐냐면 양당이 한쪽으로 완전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처럼 한쪽이 다 몰려 있을 때는 법이 팍팍 되는데 지금은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가 지지부진 안 되는. 그래서 그때 묶어놓은 것들이 뭐 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나마 조금 많이 됐는데 나머지들은 계속 뭐 국민의 관심도도 너무 높을 뿐더러 또 표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 말했던 후유증이 아까 금리하고 수도권 미분양이랑 되게 상관이 높은데 역사적으로 3.5% 주당대 가중금리가 3.5% 넘으면 수도권 미분양 급증을 했어요. 근데 왜 지금 5,000호밖에 안 되냐면은 지금 4점 몇 프로거든요. 이미 공급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공급 자체가 아예 너무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채워가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건설사들이 이제 2008년에서 10년 동안에 엄청난 학습 비용을 치렀습니다. 예전에 시장에 죽을 뻔했죠. 시장에 반하는 공급을 했다가는 이거는 정말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재무제표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대구와 그 경북이 엄청난 미분양에 대해서 다른 데도 엄청 노심초사하면서 더욱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미분양이 없지만 여기가 이런데 이걸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공급하는 쪽에서 리스크 사이드 쪽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2008년 이럴 때는 뭐 대구가 저렇게 늘더라도 여기는 잘 되니까 우선 여기서 해보자 했는데 이제는 예전에 한번 크게 되니까 저기가 저러니까 우선 조심하자. 우리도 좀 조심하자. 이쪽도. 그때도 재밌는 게 대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궁금함. 왜 대구와 경북은 왜 이러는 겁니까? 대구는 부산 때문이에요. 부산 때문에. 부산에 2019년에 사전 타당성 검토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다른 데 없는 거예요. 도시 정비할 때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아. 그러니까 더 힘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도시 정비 예정 구역을 찍어주지 않을 테니 조합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건의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남발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해줘, 저래도 해줘. 그래서 원래는 도시 정비 예정 구역을 이렇게 딱 찍어줬어요. 거기서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권 계획을 만들어 오세요. 너무 남발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사전 타당성 제도를 만들어서 더욱더 빡시게 하자. 이러니까 더 부산은 재개발 지역을 주인데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에 물량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구로 다 몰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몰리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좀 안 그랬는데 유독 좀 대구 쪽에서. 대구는 사실은 좀 부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말씀 들어보면은 공급 부분에서는 대구, 경북 뭐 좀 미분양 많은 곳들 말고 다른 데서도 단기간에 뭐 공급이 막 늘어나거나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쉽지 않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급은 공급대로 좀 적은 상황이고 또 금리는 또 금리대로 높은 상황이면 사실 예측이라는 게 참 어렵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기가.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부동산이 지금 일단은 쉬고 있다. 휴직이다. 전반적으로 너무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예측이 난망한 상황이니 쉬고 있다. 부동산 심리 자체가 지금 쉬고 있는 중이다. 거래량이 없는 게 포기한 거예요. 예측하기를. 그러니까 파시는 분도 정중동 하시는 거고 사시려는 분도 지금 정중동 하면서 지금은 일단 쉬는 개점 휴업 상태다.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쓰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지표 이런 거를 좀 입지를 볼 때 본다 하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세가율이라는 지표가 있죠. 네. 전세가율 높으면 좋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매우 한 3, 4년 동안 침체되면 전세가율은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나 집 안 사고 전세로 갈 거야. 그러니까 매매는 떨어지는데 전세가 올라가는. 그래서 전세가율이 그때는 전세가율이 올라서 어떤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시장 상승기라고 포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막 전세가율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매매가 혼자 치고 나갈 때 시장이 하락 모드를 탈 때 집을 살 거야. 근데 그때 눈치 없이 어떤 지역이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 딴 데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시장이 호황기여도 여기는 집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의 국면에 따라서 높은 지역 그리고 눈치 없이 혼자 올라가는 지역은 또 조심해야 되는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은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동네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매수는 못 하고 거주만 하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동네에 공급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수요는 끌어오르는데 집이 없어서 전세가가 오르는. 지방 소도시 가면 전세가율 110%짜리도 있거든요. 120%짜리도 있거든요. 무섭네요. 그러면 엄청 좋은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거기는 숫자가 참 무서운 숫자네요. 전세로는 살 수 있지만 매매로는 절대 안 산다. 뭐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하나고요. 또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또는 미분양이에요. 미분양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토부에서 제공하죠. 뭐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많은데 실제로 원초적으로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게 꽤 많습니다. 미분양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임계점이 넘어가는지 미분양이 증가했네? 안 좋은 애가 아니라 야 공급이 있었으니까 미분양이 증가했구나. 그럼 지켜봐야겠다. 소진이 되는지. 그러다가 너무 빨리 소진되면 못 사는 거고 소진이 계속 안 되면 안 좋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미분양이 계속 없어. 어느 지역 빵이야 계속. 여기는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여기는 공급할 수가 없어서 공급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서울에 미분양이 없는 거랑 그렇죠. 특정 지방 소도시에 미분양이 거죠. 없는 거는 다른 의미다. 다른 거죠. 어떤 뭐 군 지역에 미분양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못 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입주량이에요. 입주량은 이제 예측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미래에 정해진 지표를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데 미래에 정해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입주량이에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착공을 해서 입주까지 요즘에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건설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방은 수급이 민감한데 입주가 증가한 것들을 이제 인허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창원이 그랬죠. 14, 15년도에 창원 유니시티 단지에 몇백 대 1의 분양률 나왔어요. 엄청 했는데 입주가 갑자기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엄청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됐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입주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되면 공급을 하겠습니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틈에 다시 공급이 휴지기가 들어갔고 다시 유니시티는 또 올라가는. 그래서 특히 지방은 입주량만 체크하면은 거의 절반은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두 개입니다. 우선 대구 미분양률 아까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대구의 어떤 적정 미분양 수치 같은 게 있나요? 지금 많이 오버된 상태인가요?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데이터를 보실 때 양이라는 숫자가 있고 어떤 질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8,000호가 너무 많아. 예전에는 달성군 이런 외곽 지역의 미분양은 사실 소진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국토부에 가시면 미분양이 다 어디 있습니까? 대구에? 달서구하고 수성구에 물려 있어요. 여기 달서구, 수성구는 대구에서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미분양이 맞는 것들이 이제 올해가 예전처럼 막 엄청 뭐 할인 판매하고 대형 평형을 많이 공급해서 그런 거랑 좀 결이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포 심리는 뭘로 옵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걸로 와요. 대구 집값이 유례 없이 과거에 2008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공포가 확산됐다는 의미예요. 그때까지 도달하면은 그때는 정말로 매수가 어떻게 보면 찬스고 달서구와 수성구에 생각을 해보시면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공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럼 가격의 신호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2008년 수준의 급락이 지금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신축들을 기다리고 있는 신축들을 슬슬 접근해볼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공급은 없으면 지금 지어놓은 미분양들이 가장 새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시 찾게 되고 그럼 얘네들이 다시 또 한번 또 선두주자로서 또 그 인정받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필 달서구, 수성구가 남아서 그런 건데 그 대구에서 여러분 키포인트는 뭐냐면 3호선이에요. 3호선. 경전철 여러분들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경전철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대구의 경전철은 좀 얘기가 달라요.
실제로 이제 대구 3호선을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 뭐 지금은 뭐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시장 심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2, 3년 후에 이런 대구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달서구와 수성구에서도 특히 3호선 지역, 3호선 라인이나 또 하나는 이제 학군 지역인데 범사 만삼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범어사동, 만천삼동 이런 학군 지역들을 게 신축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관심 가지고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당장은 뭐 미분양이 막 늘어나고 막 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좀 어쨌든 대구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뭐 하락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동네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건데, 그러면 도대체 왜 건설사들은 이런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거냐? 왜 같이 몰려가서 미분양 터뜨리고 또 쉬고 또 가서 또 미분양 터뜨리고 왜 이러는 건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이나 우리가 쓰는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팔지 마, 여기서만 팔아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뭐 그랜저를 생산을 했어요. 수원에서만 팔아, 뭐 대구에서만 팔아 그런 거 없어요. 이 주택이라는 재화는 상당히 민감하고 여기서는 여기서의 가격만 만들 수 있고 여기서는 이 정도만 만들 수 있고 땅의 성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 그렇죠. 이 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있죠. 똑같은 아파트 하나도 없을 거예요. 동호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동차나 소비재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만큼 특수하기 때문에 그 특정 지역에 어떤 기회가 생길 때 집중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현대자동차 몇 개만 만들어. 그리고 가격은 이 정도만 팔아.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주택은 철저하게 규격화돼 있고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산발적으로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 법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지역이 너무 안 좋으면 갑자기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쏠림새 그런 것들이. 아니 그래도 저기서 이제 막 인허가 받아서 하는 거 보면 이제 야 여기도 사고 한번 터지겠다고 이제 중간에 좀 멈춰가지고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야 나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 같이 몰려가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쟁이다 보니까 경쟁이죠. 내가 잘 하고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겠죠.